네, 오늘 2025년 투자 전략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일단 12월의 출발이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이 장 초반에는 1%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지금은 또 음봉이거든요. 하지만 최근 5년에 코스피만 놓고 보자면은 한 4번 정도는 12월 수익률이 괜찮았다라고 보던데 산타랠리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네. 트럼프가 내년에 1월 20일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조금 통상 리스크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산타랠리보다는 주가 자체는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자체도 예상됐던 것보다 조금 인하되는 속도 자체는 좀 지연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밸류에이션 확장이 조금은 지체되는 점, 이런 점도 존재하고, 뭐 오늘 이제 수출 11월 한국 수출도 나왔는데 계속 수출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는 점에서 조금 펀더멘탈적인 모멘텀도 다소 부진하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12월 달 1월까지는 조금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의 가능성을 좀 적게 보시는 걸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간 말씀하신 대로 1월 초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본격적인 집권의 시작, 이런 부분 전까지 불확실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이른바 보편 관세 아니겠습니까? 주말 사이에 캐나다 총리는 급하게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타격과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이거는 수출,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수출 관련된 네. 업종이 네. 안 좋다, 이런 건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 장세를 보시면은 방금 말씀 주신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네. 장 전반적으로 조금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수출 중심의 그런 업종에만 그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빠졌다는 거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은 1차적으로는 수출 물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주 안 좋을 수 있는데, 한국이 수출이 안 되면은 결국 내수도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냥 한국 전체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그냥 비중을 좀 축소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 관세가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은 그거는 조금 한국 시장이 좀 더 하방 압력을 주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25년도 코스피 전망치 하단을 산정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PBR 기준으로 8.2배 정도, 네. 0.82배 정도 되거든요. 요게 2018년, 19년 때 최대 하락했을 때 그 저점 수준이 0.8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악을 상정했을 때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한 225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상정을 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보편관세가 시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여부인데,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캐나다에서 이제 또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이런 걸로 갔을 때, 트럼프는 사실 이런 이렇게 대외적으로 SNS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 어제도 보니까 뭐 인도하고 뭐 중국에 뭐 너희 뭐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이런 발언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행된다 꼭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 뭐 20%, 30%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60%, 100% 아니면은 모든 미국향으로 오는 수입품의 10%, 20%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일단 트럼프 자체가 부과할 수 있는 한도 자체는 네.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국가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가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10%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한데, 의회의 승인 뭐 지금 공화당이 우세이긴 하지만 네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조금 선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그런 전략을 선호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대한 100%, 60% 이런 과도한 관세보다는 조금 이 관세에 대한 이런 발언들
것들은 결국 그 양국 간의 협상에서 협상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죠. 일단은 크게 질러놓고 네. 협상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지금 수출 증가율을 보더라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측면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또 높아지기 때문에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또 노이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발언을 한다면은 그거의 영향으로 한국 주식은 좀 네.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변동성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죠. 아무래도 관세를 부과하다 보면 미국 자체의 수입 물가 자체가 상승하게 되고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10월달 그 PC 물가 자체도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치보다 좀 상승하는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점은 통화정책상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느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FOMC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일단 CME 페드워치 상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 자체는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25bp 인하 확률이 68% 정도로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보셔야 될 거는 12월 달에는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네네. 점도표가 나오는데 내년도에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점도표는 한 3.3% 초반까지 내리겠다라고 미 연준이 말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내년에는 한 4번 정도 더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물가의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관세를 실제로 트럼프가 매길지 않을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연준 위원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지체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통화 정책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다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상황 반영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2번 연속 네. 내려놓은 상태.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3%로 내려와 있는데 내년에 2.25%까지 아마 내릴 거다 이렇게들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3% 초반까지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12월에 이제 진짜로 한 번 더 내리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옮기느냐 이것도 이슈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율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야 될 게 장기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가 나올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환율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 비유에 조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달러 약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은 조금 못 드리고 있고요. 왜냐면은 사실 미국 경기 자체는 괜찮고 그렇다 보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그렇게 빠르게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좀 나눠보자면은 상반기에는 그래도 요 정도 수준의 달러 지수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점차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달러 약세의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99원, 네. 1,400원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당국의 개입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지금 연준 고점이 한 1,410원, 한 12원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 상단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달러는 상반기 정도까지 내년에 이어질 수 있겠고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그래도 상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다른 얘기지만 전기차 캐즘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업체의 공세가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자동차 업체라든지 일본 업체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비아디도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완성도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그런 위협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는 압도적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가 생각보다 중국 내에서 안 팔린다 이런 이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차하고 한국차하고 이제 완전히 대립하는 그런 관계냐 하냐면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일단 한국에서 팔고 있고 북미 쪽에서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일단
그 미국이 중국 쪽에 있는 전기차의 그런 규제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전기차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게는 않지만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중국의 전기차는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한국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 전기차하고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가 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유럽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런 쪽의 시장에서 한국의 전기차의 입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중요한 건 결국 국내하고 북미 쪽인데 거기에 영향은 어차피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로 중국에 부과하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경합도는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영권님께서 생각하시는 내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네. 그 수출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업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냐 안 부과하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트럼프가 관세 우리 부과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은 관련된 수출 관련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수출 관련주보다는 조금 내수에 집중한 그런 업종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엔터테인먼트 업종입니다.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내수에 기반한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한국의 그런 그 K컬처 이런 확산에 따른 조금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좀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는 뭐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만 네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가격을 낮게 가져오려는 그리고 중국에는 중국 의약품에는 좀 규제를 하고 그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그 통상 리스크의 위험이 적은 이런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은 배당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업종들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가 배당률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는 금융업종, 뭐 최근에 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한다는 점에서 은행업종 조금 모멘텀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도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 쪽을 보시면은 저희 소위 밈 주식이라고 하죠. 네. 이런 주식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러셀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은 코스닥이 굉장히 좀 부진할 수는 있는데 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한국도 코스닥에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증권주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망할 수 있는 종목군, 업종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급등락을 업종별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어떤 전략이 마무리 전략으로는 올해의 마무리 전략 필요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좀 길게 시계열을 봤을 때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가 뭐 5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럴 때 보면은 그때는 결국에는 바닥에서 바텀 피싱 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길게 봤을 때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는 바텀 피싱 하는 전략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거는 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